듣고 나면 너도 심리학자처럼 생각하게 될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숨어있는 우리의 심리.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마음의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더 숨을 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지적 감성을 살짝 톡 하고 자극해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지난 2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기충족적 예언을 다뤘었죠. 내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면 그 기대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결과를 바꿔 결국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 현상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렇기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새로운 심리학 개념을 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봐요. 심리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심리 잡학사전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이나 경험을 함께 나눠보는 마음의 메모, 마지막으로 가볍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의식 잡학사전까지 오늘은 가면증후군에 대한 지식 한 스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알쓸심잡의 세 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 이번에 운이 좀 좋았던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야. 혹은 언제 들킬까? 사실 나는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데. 한 번쯤은 이런 마음 가져보신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면증후군은 자신의 성취를 실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내가 가짜 같고 들킬까봐 불안해지는 심리현상을 말해요.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사람들이 날 과대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의심하게 되죠. 이 개념은 1970년대 두 명의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잔 아이메스가 처음 정의했어요. 처음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심리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성별, 나이, 직업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새 직장이나 학교 같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능력자들이 많을 때, 스스로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이 감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는데 주변 동료들이 다 유능해 보여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 회사가 나를 잘못 뽑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나를 지치게 하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고 마음속으로 부정하는 사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 더 높고 완벽한 성과를 요구해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늘 불안한 사람. 실수나 부족함을 곧 무가치함이라고 느끼며 너무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사람. 이 모든 특징이 가면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마음은 진짜 뛰어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답니다. 배우 톰 행크스, 작가 마야 안젤루,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내가 왜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가면증후군, 우리는 어떻게 다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려볼게요. 첫째,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보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땐 내가 실제로 뭘 했는지 돌아보세요. 구체적인 노력, 행동 결과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걸 해왔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셋째, 혼자 끌어안지 말고 말로 꺼내보기.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봐요. 나도 그런데. 이런 반응이 돌아오면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가면증후군은 없어져야 할 결함이 아니라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숨기려 하지 말고 나도 지금 조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다정하게 인정해주세요. 가면을 벗는 순간 진짜 나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진짜 나를 향해 한 걸음 함께 내디뎌 보아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남들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경험, 성과를 내고도 마음 깊숙이 느꼈던 내가 해낸 게 아닌 것 같은 허탈함, 그 작은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 마음의 메모 코너에서 찾아뵐게요. 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화나 고민을 나누는 마음의 메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도움도 컸고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성취감보다는 묘한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동료들이 수고 많았다, 역시 잘 해냈다는 말을 건네주었을 때 감사한 마음보다도 정말 내가 잘해서였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나 자격보다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혹은 단지 운 좋게 실수 없이 넘어간 것 뿐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주변에서는 저를 신뢰해주고 제 실력을 인정해주려 하지만 정작 저는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실은 이런 생각이 처음은 아닙니다. 입사 초기부터 중요한 업무를 맡을 때마다 이 일을 맡을 만한 역량이 나에게 있을까? 이번엔 들키지 않겠지 하는 불안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아직 부족한데 괜히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보다 과장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죄책감 비슷한 감정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가면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분이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조금씩이라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지 방송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의심이 들 때 그 불안감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불안은 내가 곧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하고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도 중요한 배움이 되니 지금 느끼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어봐요.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청취자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져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즐기는 무의식 잡박사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그림 테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종이와 펜, 없다면 폰이나 아이패드, PC 그림판도 좋겠죠? 준비됐다면 제가 말하는 9가지를 순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보세요. 해, 달, 집, 길, 나무, 우물, 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꼭 종이 한 장 또는 한 화면에 다 함께 그리셔야 합니다. 다 그리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해석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해와 달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해는 자기 자신, 달은 상대방을 뜻하는데요. 그 크기가 비슷하면 나와 상대방이 동등한 위치, 권력을 가진 것이고 한쪽이 크다면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은 그 모양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남들이 보는 나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산이 뾰족하거나 높으면 타인에게 날카롭거나 예민한 성격으로 보일 수 있고 완만하고 둥그스름하면 부드럽고 원만해 보인다고 합니다. 길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나타내는데요. 길 모양이 구불구불하거나 여러 갈래일 경우 미래에 대해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길이 일직선으로 곧다면 자신의 진로가 확고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무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무의 개수가 많을수록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개수에 따라 친구가 많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우물은 금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물의 크기는 곧 돈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물 입구의 크기는 평소 지출하는 씀씀이를 나타냅니다. 집은 가정환경이나 자기애를 뜻한다고 합니다. 창문의 유무, 크기에 따라 가정이 화목한지를 나타내고 집의 크기와 화려함 정도는 자기애를 나타낸다고 해요. 비슷하게 사람, 즉 나 자신은 자존감을 보여주는데 다른 그림에 비해 작다면 현재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를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뱀은 현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해요. 전체 그림에서 뱀을 어느 곳에 그렸는지가 현재의 고통, 고민거리를 나타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길에 뱀을 그렸다면 나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이 얼마나 반영된 것 같나요? 재미삼아 하는 테스트이니 이 결과에 대해 너무 고민하거나 과몰입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슬픈 마지막을 가져. 제가 준비한 심리 테스트는 재미있었나요? 삶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곳,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곳 알쓸심잡에서는 오늘 감염증후군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일상 속 심리를 깊이 알고 싶다면 다시 또 방문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향수빈 PD, 저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